자, 대표 유형 121번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, 그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리가 정해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자리가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 자리에 선 거예요. 그럼 나머지 인원만 일렬로 배열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, B, C, D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A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는 우선 A가 맨 앞에 선 겁니다. 이렇게. 그럼 나머지 3명이 이 자리에 일렬로 세우면 되겠죠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3명을 세 자리에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. 됐어요. 그래서 얘는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.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됐죠? 자,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5개의 문자, 뮤직인가요?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할 때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는? 이라고 했죠. 자, 그럼 결국 C가 맨 앞에 왔고요. 나머지 이제 4개의 문자가 있습니다. C 제외. 맞아요. 그럼 나머지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해주면 되겠죠. 계산하면 24가지, 요렇게까지. 됐죠?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. 자, 그 다음 이번에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, 그 중에서도 이웃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줍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요. 그리고 첫 번째, 두 번째에서 구한 경우의 수를 곱해줍니다. 자,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. 자, 문제를 보시면요.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, 그러니까 총 인원이 5명인 거예요.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는데 부모님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일단 부모님, 아빠와 엄마가 이웃하래요. 그럼 요 부모님을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묶어서.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명이 남은 거죠? 3명이 남은 거죠. 됐습니까?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총 몇 명이라고 보고 4명이라고 보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일렬로 배열을 합니다.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. 됐습니까?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부모님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. 아빠, 엄마 또는 엄마, 아빠. 됐어요? 그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겠죠. 그러니까 결국 이 부모님이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거,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. 여기 만약에 3명이 이웃한다고 했으면 그들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.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. 계산해주면 얘가 24, 거기다가 2를 곱하면 48가지. 이렇게. 됐죠? 자, 그 다음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먼저 한 영역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줍니다. 여기서 먼저 한 영역에 색을 칠한다고 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인접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.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먼저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1과 이웃한 영역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줍니다. 이때 이웃한 영역에 칠한 색은 제외를 해줘요. 자, 그 다음 세 번째, 같은 방법으로 각 영역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후 모두 곱해줍니다.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봅시다.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황색, 파란색, 보라색 페인트를 사용을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색칠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. ABC의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.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전제 조건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개념 설명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.
이웃한 영역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이때 이웃한 영역에 칠한 색은 제외한다. 이 부분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. 됐어요. 자,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죠. 맞습니까? 그래서 일단 B를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. A랑도 인접하고 C랑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. 자,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 거고요. 그 다음 A, 그 다음 C 순서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때는 케이스를 좀 나눠주셔야 돼요. 어떻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냐면 지금 A랑 C는 B랑은 인접하고 있지만 지들끼리는 이웃하고 있지 않거든요. 그러면 A랑 C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있겠죠. 이웃하지 않으니까 같은 색을 칠해도 되잖아요. 그 다음 두 번째, A랑 C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. 맞아요, 여기까지? 자, 그럼 일단 B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중 하나니까 세 가지죠. 그럼 B에 하나를 칠한 겁니다. 요렇게.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B에 칠한 거를 제외한 두 가지겠죠. C는요, A를 칠하면서 C도 동시에 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둘이 색이 같다고 했으니까 A에 한 가지 칠할 때 C도 동시에 칠하는 거고, 그 다음 A에 또다시 뭐 빨간색을 칠했다고 했을 때 C도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. 돼요? 그래서 C는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. 한 가지입니다. 됐어요. 자, 그럼 얘 계산해주면 6가지. 자, 그 다음 A랑 C가 다를 때 마찬가지 B는 3가지고요. A도 2가지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C가 문제인데 이 C라는 건 B랑도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돼요. 그럼 2개를 제외한 한 가지가 되겠죠. 그래서 얘는 6가지. 됐습니까? 그럼 요 경우 2가지가 다 가능한 거니까 6가지, 6가지 더해줘서 총 12가지가 나와주게 됩니다. 됐어요? 자,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. A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. 그 다음 B는요. A에 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제외한 2가지. 그 다음 C는요. A에 칠한 거 제외할 필요는 없죠. B랑 이웃하니까 B에 칠한 것만 제외하시면 됩니다.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한 2가지. 됐어요. 그래서 곱해주면 12가지. 요렇게. 됐습니까? 이렇게 간단하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